초등 부모님이 아이를 망치는 착각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초등 부모님이 아이를 망치는 착각 4가지를 말씀드릴게요. 첫 번째는요, 선행에 대한 겁니다. 선행을 무조건 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. 그런데 저도 한 학기 정도의 선행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. 학년이 어느 정도 올라가서 5, 6학년 정도가 됐을 때 아이가 좀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다. 우리 아이가 좀 달릴 수 있겠다 하면 뭐 그거는 이제 전 자유라고 생각을 하는데요. 너무 이른 선행은 저는 반대입니다. 예를 들면 초등학교 1, 2, 3, 4학년 정도까지 조금 책을 많이 읽고 아이가 많이 놀아봐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근데 학원을 막 다니다 보면 놀 시간이 없어요. 당연히 책 읽을 시간도 없어요. 제가 가르쳤던 아이 중에 한 명이 학원을 무려 수학 학원만 2군데를 다니는 거예요. 그러니까 평일에도 다니고 또 주말에 또 다녀요. 아이가 틱이 있었어요. 근데 부모님들이 이 사실을 생각보다 잘 모르세요. 우리 아이가 그것 때문에 이게 생겼다고도 생각을 잘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만큼 아이는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는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억지로 지금 이걸 막 밀어넣고 있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뭐 수영이든 피아노든 이런 것들이 아주 어릴 때 5살, 6살부터 얘가 정말로 여기에 뭐 뛰어난 재능이 있어서 뭐 신동에 가까운 그런 아이들이 아닌 그냥 평범한 아이의 경우에는 이걸 배워나가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. 그런데 한 7, 8살이 됐을 때 그때 처음으로 수영을 배운다거나 뭐 피아노를 배우면 3년, 4년 걸릴 거를 1년 안에 다 해결이 된단 말이에요. 그 정도로 우리 아이가 자랐다는 뜻입니다. 그러니까 뇌도 그만큼 이걸 받아들일 수 있을 정도로 자랐을 때 그때 이제 선행이라는 개념이 들어와야 되지, 아직 아이가 한참 자라고 있는데 아직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데 그걸 억지로 넣으면 그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. 초3 때 공부가 고3 때까지 간다 뭐 이런 거를 저는 위험한 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초등학교 때 잘하지 못했더라도 충분히 중고등학교 때 그 씨앗을 가지고 있다면, 독서력이 충분하고 아이가 바른 습관이 있다면 중고등학교 때 빛을 발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두 번째는요, 관계에 대한 내용들인데요. 선생님과의 관계예요. 요즘 워낙에 선생님들에 대한 불신이, 이제 교사에 대한 불신이 좀 많잖아요. 그런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아이 앞에서 너희 선생님 왜 그러니? 선생님이 그런 말을 했어? 엄마가 당장 전화해야겠다 라던가 뭐 이런 식의 반응들은 아이와 선생님의 관계를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.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그런 관계에서 어떻게 배움이 있겠어요. 그래서 교사와 아이와의 관계를 서로 신뢰하고 즐겁게 생활할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. 그리고 세 번째는 교우 관계예요. 그러니까 엄마들도 애가 한두 명이다 보니까 너 얘랑 놀지 마, 얘랑 놀아, 뭐 이런 말을 되게 쉽게 하시거든요. 그런데 얘랑 놀지 마라고 한다고 지금 당장에는 좀 갈등이 있어서 친구들이 좀 이렇게 싸우고 엄마 제가 어땠어 하고 잘 지내고 싶지 않아 보이지만, 또 막상 시간이 지나면 아이인지라 그걸 다 잊고 굉장히 잘 지낼 수도 있어요. 근데 너 걔랑 놀지 말라고 했잖아. 근데 또 놀아? 이렇게 하면서 굉장히 이제 친구 관계까지 다 제한하시는 분이 있어요. 그런데 이게 그 친구도 그렇고 우리 아이도 그렇고 지금 잘하고 있는 중이잖아요.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이 있을 수 있고 그게 해결이 되고 또 잘 지낼 수도 있어요.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한하지 마시고 조금 열린 마음으로 그 아이가 그랬다면 걔도 뭐 이런 이유가 있을 거야 라던가, 그리고 우리 아이한테도 좀 이런 거는 이해를 좀 했으면 좋겠어 라던가, 이런 식으로 같이 좀 잘할 수 있게 그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근데 또 하나 주의해야 될 거는요, 무조건 모든 친구와 사이좋게 지내야 해 독이 될 수 있거든요. 우리가 인간관계라는 게 모든 사람하고 100% 다 맞는 건 아니잖아요. 그러니까 아이도 학교 상황에서 이런 친구도 있고 저런 친구도 있고 이걸 이제 배워가는 거예요. 이런 아이가 있는데 나는 좀 이런 친구보다는 이런 친구랑 더 결이 잘 맞고 얘기가 잘 통해. 그렇다고 이 친구를 배제하고 뭐 놀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런저런 다양한 사람들이 있다는 걸 배우는 게 학교이기 때문에 부모님들도 이렇게 단절을 시키지 마시고 좀 열린 마음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마지막은요, 부모와 자녀의 관계예요. 아이한테 너무 자기가 바라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이상을 계속 끼워 넣으시는 분들이 많은데요. 부모님의 그런 이상이 아니고 아이한테 초점을 맞추시고 이 아이의 속도에 맞게 커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그 바탕에는 결국 부모와 자녀의 믿음이 필요한데요. 너는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 이렇게 잘할 때 뭔가 필요한 게 있다면 엄마한테 부모님한테 요청할 수 있어. 그러니까 충분히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
요즘 의대 열풍이 너무 거세죠. 너무 거세게 불고 있어요. 뭐 의대 1% 뭐 준비반 이런 거 볼 때마다 참 고민이 깊어집니다. 사실 저희 첫째 꿈이 의사예요. 제가 의사가 되라 이렇게 주입한 게 아니라 얘는 그냥 좀 선천적으로 뭐 누군가의 아픔에 좀 공감을 잘 하면서 치료를 해주고 싶어 해요. 그래서 그게 정신적인 것에서 그래서 정신과 의사가 되는 게 꿈인데요. 가끔은 이렇게 선행도 안 하고 있고 학원도 안 다니는데 얘가 의사가 될 수 있을까라고 솔직하게 내 솔직한 마음으로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요. 그래도 저는 의대에 보내기 위해서 1%막 이런 데에 간 아이들이 다 의사가 된다? 뭐 이렇게 생각을 하진 않아요. 왜냐면 결국은 목표가 확실하게 있고 그거에 맞게 자기가 이게 되기 위해서 이만큼의 공부가 필요하다면 그걸 아이가 스스로가 느끼고 공부를 해야지 끝까지 할 수 있는 거지. 아이가 의사가 되고 싶지도 않은데 엄마가 억지로 막 이렇게 학원을 보내가지고 공부를 시킨다? 그게 얼마까지 이게 이어질까? 그런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의사라는 직업이 굉장히 힘든 직업이잖아요. 네. 그냥 봤을 때는 막 월에 얼마를 번다고? 굉장히 막 돈만 보면 굉장히 막 좋은 것 같지만 사실은 진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고 고된 직업입니다. 그런데 그거를 우리 아이의 적성에 맞지 않은데 그냥 그거 하나 보고서 무조건 시킨다는 거는 아이를 정말로 마음이 병들게 할 수 있는 정말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챗 GPT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. 챗이 이제 대화잖아요. 그래서 챗 GPT는 대화형 인공지능 로봇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. 간단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으로는 카카오톡에 S컵이라고 ASKUP 친구 추가를 하시면 아숙업이라고 부르는데요. 걔가 챗 GPT처럼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해줘요. 우리가 보통 네이버라든지 이런 검색 엔진을 활용을 하잖아요. 그때는 질문을 했을 때 여러 가지 블로그나 사이트들이 쭉 나오면 거기서 우리가 또다시 양질의 정보를 얻기 위해서 검색을 계속 해야 돼요. 그런데 이 챗 GPT는 얘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데이터를 학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원하는 답을 바로바로 알려준다는 겁니다. 이런 이제 챗 GPT 시대에 우리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까? 어떤 교육이 필요할까? 생각을 해보면요. 먼저는 질문을 좀 잘 할 수 있는 질문 능력이 좀 필요해요. 왜냐면 챗 GPT한테 질문을 어떻게 질문을 하느냐에 따라서 답이 굉장히 천차만별이고 원하는 답을 안 주기도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질문을 잘 할 수 있는 이 질문 교육. 그리고 두 번째는 비판적인 사고 능력을 좀 키워주는 교육이 필요합니다. 그러니까 뭐냐면 챗 GPT에서 대부분은 옳은 답을 주지만 한 10% 20% 정도는 정말 엉뚱한 답을 내놓기도 해요.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맞는지 안 맞는지에 대한 그런 것을 비판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고 능력이 필요하거든요.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계속 인공지능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실제로 사람 사이에 이런 의사소통 능력이 또 떨어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게 더 이런 온라인 기반의 학습이 더 중요해진다고 한다면 오프라인 상에서 실제 사람하고의 그런 의사소통 능력이 더 필요한 시대가 이제 앞으로 올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첫 번째 질문하는 능력, 그리고 비판적 사고, 그리고 세 번째 의사소통 능력, 이 세 가지를 좀 기를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